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시황 아주 극도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코아카야 좀 얘기 좀 해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너가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설명드리고 또 시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지금 의장이죠. 정말 초창기에 기관 투자자들 중에는 정말 초창기에 뛰어든 가상화폐 시장의 그런 기관 투자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결국에 승자가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 파산은 투명성 부족의 결과 암호화폐 시장 내에 규제 시행이 가속화될 것. 이번 FTX 거래소 파산이 어떤 규제적인 측면이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본인의 자산을 어떤 굉장히 그냥 고객들의 자산을 정말 많이 땡겨다가 대출을 일으키고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 시행이 정말 앞으로 많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이며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논쟁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승자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완전히 투명해야 하며 투명성을 갖춘 암호화폐는 FTX 토큰 FTT가 아닌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FTT는 FTX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 탈중앙화된 어떻게 보면 메인의 그런 화폐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금과 많이 비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비트코인이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된 재앙이 필요한 규제 시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개개인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각국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주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국 기관과 정부에서 많이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비트코인은 그중 하나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규제 요건이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지구상에 처음 나온 그런 블록체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어떤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를 매기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금융과 차이점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그 요건을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규제 당국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예. 너무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면 누가 이 업계에 이렇게 혁신적인 패러다임에 뛰어들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유연한 그런 규제가 업계에 어느 정도 발전도 하고 또 규제도 하고 적절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의장 마이클 세일러는 6월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금융 도구라고 주장했으며 비트코인이 가격이 조만간 100만 달러, 13억 2,040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0년 내로 50만 달러, 예, 6억 6,050만 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저도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신은 아니거든요.
이 말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손이면 큰 손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참고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적어도 일반 개개인들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의 어떤 방대한 경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만하지만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홍콩 정부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홍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가상자산이 발전하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 규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홍콩 정부가. 왜냐하면 FTX 거래소의 파산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홍콩 정부가 FTX 사태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투명성 확보와 적절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개개인들도 피해를 봤지만 정말 많은 연계 기업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 받을지는 의문인데 파산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 적절한 규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폴찬 재무장관은 홍콩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있어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혁신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규제 패키지가 있어야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시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혁신하면서도 이것은 블록체인 업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상에 정말 처음 나타난 그런 적극적인 혁신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규제 패키지가 동반이 되어야만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은 상당히 초기다. 초기 시장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뉴스 기사를 읽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였으면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고 기회가 정말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라 붕괴 이후 최악, 시장 심리 극도의 공포. 야, 이 차트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어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의 공포를 나타내는 그런 기사들이 줄지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FTX 붕괴는 투명성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투명성 결여라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규제적인 측면이 많이 없고 도대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들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나아갔는지, 사업을 확장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결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코아카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도 정답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콜드 월렛의 중요성이 정말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그런 것이 아닌 콜드 월렛이라고 하면 이제 디센트 지갑이 있고 레저 지갑이 있고 각종 하드 월렛 지갑 등이 많이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된 코인들이 정말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콜드 월렛이라는 거는 해킹이 안 되거든요. 시드 문구를 유출만 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킹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가 지나면서 콜드 월렛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일련의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콜드 월렛과 각종 엄격한 제도에 부합한 그런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다시피 어떤 엄격한 제도에 부합한 거래소와 프로젝트, 그리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드 콜드 월렛 지갑이 떠오르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XDC 네트워크의 글로비언스 거래소, 그리고 GBEX 토큰, XDC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임 지분 증명이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지는 조금 한번 공부를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XDC 네트워크는 ISO라는 국제금융 무역의 어떤 엄격한 규제를 통과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위임 지분 증명 기반의 네트워크입니다.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면 어떤 본인이 들고 있는 코인을 지분을 증명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지분의 할당량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XDC 네트워크에서 한 번 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코인을 들고 있고, 그것을 한 번을 더 안전장치를 거쳐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지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거를 증명을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임 지분 증명 기반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지분 증명이죠.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XDC 네트워크가 규제도 통과하고 안전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메타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에 코인을 콜드 월렛에 넣어두고 위임하여 지분을 증명,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온다면 하드 월렛 연계 시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에 제 코인을 보관을 하면서 그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XDC 네트워크에서 증명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 은행에서 예금을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테이킹은 한마디로 예금은 각종 거래소에 해당 코인을 집어넣고 거기서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금은 콜드월렛에 있고 그만큼의 지분을 어떤 네트워크에서 증명을 하고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정말 혁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신이 아닙니다. 예, 그들도 초기에 코인에 투자를 한 어떤 기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완벽하고 일말의 흠결이 하나도 없는 어떤 정답지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선물 트레이딩에서 정말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을 포지션을 잡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산가는 15K입니다. 현재 한 17K, 16K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청산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도 제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코인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문구가 존재합니다. 하락장에서의 악재는 호재, 상승장에서의 호재는 악재 라는 말인데, 이번 FTX 사태와 어떻게 보면 마이클 세일러가 만약에 청산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물량의 정말 피해자들이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치만은 반대로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련의 일이 있을 때, 대중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적인 악재가 터질 때 용기 있게 어느 정도의 공부를 거쳐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본다면 개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재 하락장에서의 FTX 거래소의 파산 사태하고 연쇄적인 각 거래소들의 파산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정답이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제 생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서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